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아파트가 침수되고 공사장 옹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산을 방문해 비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동안 원전 안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제기됐습니다. 부산 지역 재개발 사업구역 90여 곳이 사업성이 없어 해제 절차를 밟고 있어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에 악재가 겹치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부산 지역 상장 기업의 주가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과 모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국지성 호우를 조심해야 합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저마다 우산을 들고 조심스레 길을 건넙니다. 우산으로도 모자란 듯 우비와 장화로 단단히 무장했습니다. 차가 지나다닐 때 물 튀기는 것도 안 좋고 빨래를 잘 못 말리는 것도 안 좋고 그래. 가게마다 우산을 꺼내놓느라 바쁩니다. 예전보다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아직 장마철이 안 끝났으니까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부산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돼 오늘 하루 대부분 지역에 1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장맛비와 함께 바람까지 불어 사람들은 우산을 꼭 쥐고 몸을 의지한 채 비바람을 막았습니다. 중부지방에 걸쳐 있는 장마전선은 모레쯤 남부지방으로 이동한 뒤 금요일엔 다시 중부지방으로 북상하겠습니다. 부산에는 내일과 모레까지 30mm에서 많게는 80mm의 비가 내리겠고 이번 비는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집니다. 곳에 따라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본격적인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 정도의 매우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강수량의 지역적인 편차가 커서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가파른 공사 현장에서 옹벽이 붕괴되고 토사 유출이 잇따라 발생해 추가 피해 방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장 출동 박준호 기자입니다. 가파른 언덕에서 빗물이 흙과 함께 섞여 떨어집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대부분 물에 잠겼습니다. 사상구 덕포동 모 아파트 주민들은 비가 올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토사와 빗물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빗물을 막기 위해 비닐을 덮어두긴 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장마가 시작돼 많은 비가 내리면 덮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한 번 물난리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사에 항의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사상구청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련 부서는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건설가에 이야기를 하면 건축가에, 건축가에 요구를 하면 건설가에 핑퐁 작전을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진이 난 듯 한쪽 땅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엄궁동 신축교회 공사 현장에서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해 주민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쇳덩거리 쾅 박는 것처럼 짜르륵 하더라고요. 쇠하고 부딪혀서 넘어가는 것처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장실이 쓸려 내려가고 큰 균열이 생기는 등 일부 가구는 거주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이전부터 구청과 건설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역시 묵살당했습니다. 하루 불안해서 못 살아요. 집 오면은 너무 불안하는 게라 집이 덜덜덜덜덜덜. 사고가 나고서야 실시된 긴급 복구 작업. 하지만 장맛비가 며칠간 이어질 것으로 예보돼 추가 붕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4년 전 부산에서는 집중호우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2명이 숨졌습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원전 안전을 관리 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부산을 방문해 이번 비리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까맣게 몰랐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책임론도 강하게 제기됩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원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납품 비리. 감독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내 원전 최대 밀집 지역인 기장군을 찾았습니다. 이번 원전 비리 사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군위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부품 성능 검증 업체인 세안TEP가 시험 성적서를 쉽게 위조해왔고 이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공인한 기관들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상황. 원안위는 부품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국가기관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증기관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것이 지금 만족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데서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접수되기 전까지 이 같은 비리 사실을 전혀 몰랐던 원안위. 제 기능을 해온 건지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원안위가 반드시 장관급으로 격상에 대해서 대통령 직속 기구화되어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원전 안전의 첫째 가장 중요한 비리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되어 온 원전의 폐쇄성에 대한 개선책 요구도 잇따랐습니다. 원안위는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원전 출입이 보다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폐쇄성 타파를 위해 필수적인 지역 전문가와 환경단체 등의 원전 감시기관 참여 등의 내용은 없어 그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MBC 뉴스 임선웅입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송모 부장으로부터 압수한 5만 원권 지폐 수억 원이 송 부장과 제3자의 집에서 확보된 것으로 돈의 출처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 부장이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 적지 않은 금액을 옮겨놓았던 점으로 미루어 이 돈이 원전 비리를 둘러싼 로비 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송 부장이 참여했던 UAE 원전 지원 사업과의 연관성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위조된 시험 성적서를 이용해 신고리 1, 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의 회계 장부를 분석하면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뭉칫돈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 지역 재개발 사업구역 90여 곳이 사업성이 없어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게 해제돼도 문제입니다. 대책 없이 해제될 경우 오히려 슬럼화가 가속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부산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재개발구역 해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대책 없는 재개발구역 해제는 오히려 악순환의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모든 상황이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만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조차 확보하지 못한 곳의 대부분이고 남구 우암 3 재개발구역. 몇 년간 시공사를 찾지 못해 최근 재개발구역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이처럼 한때 재개발이 추진됐다가 사업성 부족으로 10수년 만에 다시 정비구역 해제를 추진하는 곳이 부산에서만 90여 곳에 이릅니다. 재개발구역 주민들은 개발 행위가 제한돼 도시가스 같은 공공기반시설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여름 같은 데도 8시만 되면은 공동묘지 수준입니다.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갖고 공폐가가 많다 보니까 고양이 울음소리에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재개발도 안 되고 개인 재산권 행사도 못하니 차라리 재개발 해제가 추진되는 겁니다. 문제는 재개발구역 해제 이후입니다. 그냥 방치되다 보니 오히려 슬럼화가 더 가속화되는 겁니다. 정비 사업이 뒤따라야 하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국가가 지원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를 한다든지 융자를 한다든지 그런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법이. 최근 정비 사업에 국비 지원이 추진되고 있지만 해제 구역 모두를 안고 가기는 힘들어 보여 특단의 대책 없인 해제가 진행 중인 상당수 재개발 지역의 슬럼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황재실입니다. 민주공원의 운영비 예산 증액이냐 삭감이냐 이를 두고 부산시의회와 민주공원이 극심한 갈등을 빚었는데요. 오늘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국 투표까지 간 끝에 증액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일단 양측의 갈등은 봉합됐지만 증액안이 통과된 본회의장은 끝까지 시끄러웠습니다. 현장 상황 보시겠습니다. 부터 의원 발의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주공원의 구성원인 직원들의 생계가 달린
예산임을 감안하여 현명한 판단을 부탁을 드립니다. 왜 잘못된 간행과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고치겠다는 말씀은 없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잘못된 여론의 희생양이 되어 소중한 부산 시민의 세금이 잘못 집행되도록 도와야 합니까? 박종철이가 어떻게 민주화를 했습니까? 호국 정신과 민주 정신이라는 넓고 큰 부산 정신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부산의 좋은 이미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26명, 반대 18명, 이권 6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에 나선 이경예 의원은 부산시 복지건강국의 복지 전문 인력이 4명 중 1명꼴로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 업무 과중이 심각해 사회복지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상갑 의원은 부산 지역 28개 터널과 계획 중인 터널의 보행 환경 개선 계획이 전무하고 터널 내 인도가 있는 대티와 연산 터널 등은 보행 안전 조치가 미흡해 시민들이 오염물질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가 있었지만 지난 상반기 부산 지역 상장 기업들의 성적은 꽤 괜찮았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앞으로는 굳이 멀리서 투자 종목 찾지 마시고 부산 기업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만은 기자입니다. 지난 상반기 국내 주식시장의 코스피 지수는 연초 1997.05포인트에서 지난달 말 1863.32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6개월 동안 6.7%나 하락한 겁니다. 하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의 상장 종목 183개 기업의 상반기 주가는 오히려 평균 8.6%가 상승했습니다. 울산 지역 상장 기업들의 상반기 주가가 평균 8.5% 떨어진 걸 감안하면 부산과 경남의 성적은 훨씬 괜찮았습니다. 부울경 상장 기업 183개 업체 중 주가가 오른 종목은 103개 종목에 달했습니다. 부울경 상장 종목은 평균 6% 이상 상승하였으며 특히 일부 석유화학 업종은 50% 이상 상승하는 등 매우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상장 기업들 가운데 특히 부산 지역 상장 기업들의 주가는 지난 6개월간 20%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한국 쉘석유로 24만 6,500원에서 37만 4천원으로 주가가 52%나 상승했고 미창석유가 5만 4,400원에서 8만 2천원으로 51%나 올랐습니다. 중소형 부품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부울경의 산재에 있는 상장 기업들이 완성업체보다는 이 세트메이커, 부품 회사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이죠. 전문가들은 부산 지역에 알토란 같은 건실한 기업들이 많아 하반기에도 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김해공항 역방향 이륙이 가능해지면서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신설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공군 오전비와 부산지방항공청 등은 김해공항의 이착륙 상황과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북풍을 타고 남쪽으로 이륙하는 역방향 이륙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남아 중심의 단거리 노선이 대부분인 김해공항의 장거리 노선 신설 움직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항공사들은 산이 있는 활주로 북쪽을 이륙하면서 안전을 위해 승객과 화물을 적게 실어 영업 손실이 불가피해 장거리 노선 개설에 난색을 표해왔습니다. 새누리당 최고위에 보고된 지방공약 가계부에서 신공항 건설이 제외되자 영남권 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해공항 범시민운동본부와 남북권 신공항 범시도 추진위는 공동 성명을 통해 신공항 건설의 지방공약 가계부 반영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정과제는 물론 지방공약 이행계획서에서도 배제된 신공항 건설을 기획재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또다시 공을 차기 정부로 넘기려는 시간 끌기 꼼수에 불과하다며 신공항 로드맵 제시와 박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실무협상에 반발하는 대규모 농민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중 FTA 중단 농수축산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해운대급 엑스코 앞에서 농수축산업 종사자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한중 FTA가 타결되면 15년간 농업 피해가 19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정부의 농가 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백스코에서 해운대역까지 편도 5차로로 점거해 행진을 벌였고 일부 농민은 협상장인 파라다이스 호텔에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오늘 저녁 7시 10분쯤 수영구 광안동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입구에 세워져 있던 가로 10m, 세로 6m 크기의 철골 구조물이 넘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행인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구조물이 차로 한 차선을 덮치면서 차량 통행이 일부 통제되고 있습니다. 부산 MBC 뉴스데스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메이저 대회 3연승을 거둔 박인비 선수, 미국 현지 언론들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최전성기 시절에 버금간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